2025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자 인문학 제시문 기반의 면접 구술 자 수시입니다. 자 물론 수능 최저는 없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서류 패스하고 1차 발표 수능 끝나고 15일날 발표하고 이제 22일날 자 면접 구술이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자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생기부를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서울대 출신들이 중심이 된 바로 면접 구술의 메카 자 스카이 입시교육이 지경하는 대치동이 바로 스카이 진학교육 교육원장 자 면접교육원장 노한기입니다. 자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여러분들 동료들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수능 국어 가열차게 자 배워왔고 여러분 선배들 있죠. 자 일단은 뭐 인문학 사회과학 기반의 바로 서울대 면접구술 또는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올해 논술 부활했죠. 논술 자 아무튼 뭐 국어 관련된 여러 가지 어때요? 좀 여러분들 그 어떤 학습 버전을 내신이든 수능이든 면접구술이든 지금까지 30년 이상 여러분들 선배들 지도해서 많은 서울대생들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특히 입시 분야에서 자 이제 어떤 이 전형에 여러분들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대 이 정문을 패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야말로 합격생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될 만한 거죠. 그런 밑거름을 그동안 여러분들 내신이나 뭐 학습 영향을 쌓아왔죠. 글쎄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일단 제시문을 던져놓고 어떤 약간 논술형 면접이죠. 자 논술은 어때요?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출제 의도에 맞게 출제자 의도에 맞게 궤적을 짜서 구상하고 또는 아웃라인 짜가지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게 바로 논술이죠. 쓰는 거지만 자 말로 표현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구술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말로 아무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시문을 읽고 리딩을 하고 이에 기반해서 문제 의도에 맞게 제시문을 약간 통합적으로 한마디로 통합교과적인 역량을 그죠? 또는 문제 해결력을 또는 논리력을 또는 제시문의 해독 역량 즉 문해력이 뭡니까? 자 자료나 글을 읽고 자 어떤 제시문의 내용을 인지하고 핵심 요지를 파악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때요? 관점을 서로 비교해 본다든가 차이점 또는 공통점 또는 한 입장이 다른 걸 비판해 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유형에 맞는 그런 의도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제시문을 활용하는 역량 그죠? 이런 게 바로 문해력이죠.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물론 백그라운드가 있고 배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교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제시문 기반 면접은 바로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자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지경 바로 면접 전문 아카데미 스카이 진학교육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있죠. 올해는 여러분이 주인공 때문에 서울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는 우리 문과생들 여러분 꿈이 많죠. 로스쿨도 가랴 어때 여러분 어때 전공을 해서 또는 어때요 학문에서 대학 교수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또 사회 진출해서 언론이 되고 싶다 인문계니까 또는 어때 외교관이 어떤 꿈도 가지고 해서 외교학도 공부하겠다 다양하죠. 자 미디어를 공부하겠다 그죠? 철학을 전공해서 나는 어떻게 될까? 뭐 로스쿨에 기회가 있으면 로스쿨을 가겠다. 뭐 여러분들 있죠 인문학이니까 아무래도 자 그런 건데 자 그런 점에서 있죠 일단은 1회당 수업 시간 설정해서 보통 4회에서 8회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언제? 1차 발표가 된 바로 11월 자 16일부터 해서 면접 보기 전날 22일 면접이니까 바로 어때요? 21일까지 매일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한 4회에서 8회까지 여러분 초이스 해가지고 있죠. 일단은 여러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서울대 출신들 중심에 그죠? 자 노한기 교육원장은 면접교육원장은 서울대 국어교육과 그다음에 유주혁 어때요? 자 우리 연구소장이죠. 서울대 인문대학 졸업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관석 교육학 박사님 어때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 받은 분이죠. 자, 여기 이제 이강우 선생님도 계시고 등등. 아무튼 서울대 출신들 중심의 어떤 인문학, 면접 구술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켜서 교육을 합니다.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갑니다. 확실하게. 자, 그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일단은 현장 강의. 이게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또 지방에 원거리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라이브 화상 강의를 통해서도 있죠. 1대1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강의 버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상기하시고 라이브 화상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말이죠. 보통 개인별로 시간표를 짜가지고 얼개를 만들어서 기출문제 또는 유사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개인 간에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가 진행하는 거니까요. 저희 외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대치동 어때요? 최고의 서울대 진학의 입학의 어때요? 수시 면접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충실해왔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뭐뭐 어때요? 아로리라는 뜻이 바로 뭐냐? 지인, 그죠? 순뒤 말로 아는 것이 있는 사람, 지식인의 의미다. 참고로 보면 되겠는데 일단 말이죠. 여기 아로리 코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좀 서울대 입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많이 읽었던 도서 목록 같은 게 쫙 리스트가 있죠. 이런 것을 한 번쯤 여러분이 독서 활동을 한번 하는 것도 좀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어쨌든 뭐 서울대 학교 일반 전형의 인문학 제시문 기반인데 현장 강의, 실시간 강의 진행한다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있죠. 자, 아무튼 합격을 위한, 그죠? 합격을 위한,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건데, 1단계에서 보통 2배수로 선발하죠. 자, 면접이 한 50%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서류 반, 자, 면접 반. 자, 일단 보통 뭐 3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최소한 3시간에서 보통 5시간까지. 16일부터 21일까지. 어때요? 매일 10시 버전, 2시 버전, 6시 버전 하루에 블록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죠? 요거를 하루에 한 타임에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어때요? 좀 지방에 있거나 멀리 오게 된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2타임은 연이어서 연강을 해서 보통 4회에서 보통 맥시멈 8회까지. 진짜 이게 약한 수험생들의 경우 8회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사회 기준으로 총 12세트를 우리가 문제 연습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지금 뭐 봤듯이 2배수로 1단계에서 12월 15일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일단 면접이 어때요? 100. 그 다음에 서류, 자, 내신이죠? 100. 해서 면접이 50%니까 뭐 당락을 좌우하죠. 자, 더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만은 미술대학 디자인과나 사범대 체육교육과만 수능 체제가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어때요? 30분 내외에 답변 준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답변은 어때요? 15분 내외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어떤 이런 경우인데, 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중에서 경제학부,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과학을 기본적으로 보는 버전이 되겠죠. 인문학 사회과학. 자, 그 다음에 사범대학의 이제 인문계열 쪽이죠. 자, 인문학 사회과학이 다 필요한 거. 그래서 일단은 경영대학 경제학부는 인문학은 없죠. 사회과학입니다. 자, 사회과학대학의 전 모집단이 어때요? 인문학사회 관련 제시문을 하려고 한다. 인문대학 당연하죠. 다만 경제학부나 경영대학은 무조건, 자, 사회과학 지문만. 수학도 있으니까, 경영경제는. 그죠? 자, 농경제부터 인문계 사범대학은 어때요?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된 거. 자, 일단은 30분 내외로 답변 준비하고 15분 내외로 답변하는 거. 자, 이거 되겠습니다만은. 그 답변 준비 시간이 15분이고 보통 어때요? 자, 사범대의 경우는 어때요? 별도로 교직 인적성이 별도로 같이 진행이 되죠. 교직 인적성.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작년도 인문학 있죠. 2024학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셨는데 중요한 것은 자, 기본 개념 이해를 통해서 단순 정답에서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아까 얘기했죠. 통합 교과적인 거다. 그죠?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사의 자유로운 상황 적용, 소통 역량이죠. 한마디로 제시문 요지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그립했는가, 문제의도에 맞게 활용을 했는가, 또는 문제의도에 맞게 답을 어때요? 자, 면접관한테 자신있게 얘기하는가. 그죠? 자, 그러니까 시작부터라도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딱 자세를 갖추고, 자, A 수험생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제시문은 뭐 어떤 내용이었고, 그죠? 이런 요지를 근간으로 봤을 때,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내용으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해 판단했어. 사실명제, 가치명제, 그죠? 판단까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정책명제, 해결책이죠? 자, 명제에서의 카테고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이니까 논리적이면서도 문제계를 보이는데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목표죠. 작년도 기출문제. 자, 이제 인문학인데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를 제외하고입니다. 간호대학, 사범대학의 인문인계 쪽,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 아동학부, 아동가정학 전공, 자유전공학부 있죠. 이런 학과에서는 바로 인문학을 의무적으로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자, 구술 평가를 했다 하는 거니까 작년도 기출 인문학에 가려봅시다. 진실. 어때요? 진실 키워드로 봅시다. 사실. 자, 학문의 동료 괴롭히는 콧대로는 경험주의자. 역사학의 본질적 혼종성. 그죠? 사실성과 허구성 사이의 경계에 관한 논쟁의 핵심 이유다. 그러니까 역사가 말이죠. 사실과 허구의 경계야. 그러니까 혼종성을 띈다. 그죠? 이런 역사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냐 아니냐. 역사에서 진실과 허위. 자, 그러니까 키워드를 모아. 그죠?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판 기록, 평범한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대량사를 가담했다. 브라우닝. 사회적 관계를 나약한 인간이 부당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능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인문고발, 동료, 미에따를 당한 두려움, 학살 가담에 월등하게 오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의 원인, 그죠?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 그의 결론 집단적 수능생 압도적인 영향이었다라는 자, 브라우닝의 관점을 갖다 줬습니다. 즉 역사 기술과 해석의 어떤 원칙과 준칙을 줬죠. 이런 걸 파악하면 돼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때요? 자, 일단 수능 보고 난 이후에 면접 시험이 이제 24, 22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 여러분들 국어, 독서, 독해 계속 했죠. 사탐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이게 독해력이 쫙 상승의 어떤 단계에 있는 사기에 글을 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 핵심적인 거, 골드 하겐, 그죠? 사료, 역사의 자료 검토죠.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이죠. 골드 하겐은 사회적 관계 초점을 맞추기보다 반유대주의는 당시 독일사의 특성을 문제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브라운인과 다의 바로 골드 하겔의 관점은 역사적인 접근의 어떤 시각 관점이 서로 상반되거나, 그죠? 통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논술이나 면접 구술에서는 제시문을 거의 상반된 모순된 관계를 많이 설정을 해주죠, 아무래도. 자, 문제 1번 봅시다. 제시문 가나다 3개를 줬습니다. 가에서 말하는 역사학에서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와 다에서 발견되는 허구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오. 제시문에 기반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어때요? 출제 오더가 2개입니다. 그죠? 자, 답할 때, 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는,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제가 파악하기로 가는, 자, 가에서의 역사학의 허구성은, 자, 뭐뭐뭐에 해당한다고 파악했습니다. 파악이야. 여기냐면 어때요? 첫 번째 문제 오더는 어때요? 가 지시문 읽고 역사의 허구성을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랬죠? 제가 파악한 가에 드러난 또는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인 허구성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 나의 나의 역사학자가 얘기한 바로 허구적 요소, 그죠? 혼동성. 예를 들면, 다에서는 뭡니까? 과거 어떤 역사 기록에 대해서는 재해석, 그죠?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일단은, 자, 쭉 하니. 그러니까 먼저 15분 동안 요지 파악을 먼저 하고, 키워드를 갖다 도출해서, 그죠? 모아놔, 그죠? 모아놓고 대본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때요? 대본만 보면 안 되죠? 면접관을 응시하면서. 가급적 대본을 많이 안 보는 게 낫죠. 근데 불가피하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자신감 있게, 먼저 건 아이 컨택을 잘 해야 됩니다. 아이 컨택, 그죠? 혼자 말이야, 혼자 쉬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끝날 때는 말이죠. 자, 이상 답변하겠습니다. 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는 역사적 허구성의 구체적인 요소가 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나의 기반에서 볼 때는 뭐뭐뭐에 어때요? 이것이 원인이라고 봤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다이어기에서는 저는 이런 점에서 이런 점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딱 심플하게, 그죠? 자, 물론 15분 내에 그럼 꼬리 질문이 들어오겠죠? 꼬리 질문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응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뎁스가 깊어지면서 바로 심층 구술 면접이 되는 거죠, 참고로.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이거 보죠. 자, 대충, 자, 역사적인 허구성은 재구성. 자, 그 다음에 또는 문학에서의 허구성 달리 서사적 구성의 논리성도 갖춰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죠? 나와는 인간의 집단 수능성, 그 다음에 다는 반유대적 신념의 영향, 그죠? 인간의 보편성과 동일사 특성을 강조한 입장이다. 이런 내용의 기재를 두고 어때? 이걸 말로 푸는 거죠. 그죠? 말로 푸는 거니까. 자, 다에서는 가해자 전술 해결을 불다음으로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상반된 해석은 나에서는 가해자 전술을 적절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시문은 서로 상반되게 많이 제시돼요. 어차피. 자, 문제 2번. 가에서 말하는 혼종성이 다른 학문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어때? 추론 역량이죠. 추론 역량이야. 자, 이럴 때는 말이죠. 어때요? 자, 제가 파악계로 가에서 언급하는 혼종성은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혼종성의 특성을 이 다른 사례에서 일단 추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그죠?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 가에서 언급하는 혼종성과 접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례가 적합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제 답변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또 꼬리 질문 들어오겠죠? 자, 어찌됐든 말이죠. 가나가 두 문제죠. 두 문제 합쳐가지고 이제 15분 내외로, 그죠? 답변을 이루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30분간 답변 설계할 때 있죠. 여러분 가상적으로 논술문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연대나 고대, 그죠? 아마 논술 보는 수험생도 오해도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습작. 그러니까 요 구술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할 거리를 준비를 하는 거죠. 기획을 하는 겁니다. 기획 역량이 필요한 거니까. 자, 문제 2번이죠. 자, 역사학의 혼종성. 그죠? 혼종성. 연구자 해석에 따라 환상에 대한 일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5점 문제가 저기에서 5 문제가 이거죠. 자, 인문대학의 경제학, 사회복지 제외하고 사범대 교육, 국어교육과 쭉 하니 윤리교육과인데 인문학 5호 문제입니다. 자, 개인적 관계,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하니 친구 간의 도움, 그죠? 이런 키워드만 봐도 대충 어떤 지문은 알겠죠? 과제를 도와주는 것, 믿는 것, 그죠? 신뢰하는 것.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에서도 믿음, 그죠? 자, 실망스러움, 결백, 친구 결백을 호소한다. 절도혐의, 그죠? 이런 어때요? 믿음과 어때요? 믿음이나 어떤 신뢰 이런 거 기반으로 언급한 질문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다의 경우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죠? 낯선이가 말해준 방향으로 길을 간다. 자, 그 다음에 라에서는 신뢰죠? 타인의 미워를 쉽게 믿어버린다. 이런 건데. 자, 가의 내용에 기반해서 다의 상황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그러니까 가의 내용에 기반해서 믿는 거, 신뢰하는 거, 그죠? 친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다가 가능한 거, 그렇죠?
자, 어떤 사례가 가능한 것을 어떤 점에서 이유를 설정할 수 있는가? 다의 상황이 뭔지를 파악해야죠. 자, 제가 파악하기로 과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점은 다의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거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래도 어때요? 좀 뭐랄까 의문이 제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답변 가에서 설명하고 믿음과 신뢰 구별해서 실마리 찾아서 제시해보고 기대하는 문항이죠. 그 다의 상황으로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도 선 사람한테 믿고 따라가 그 말을 그죠? 왜 그래? 신뢰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점은 서로 어때요? 이게 바로 통합적으로 엮어라 그 얘기죠. 엮어라 그죠? 통합 격화적인 거다 그 얘기니까. 자, 문제 2번 가나를 바탕으로 나의 건강상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신뢰의 본성, 특성을 고려하고 그죠? 가나를 바탕으로 하니까 자, 이건 뭐야?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는 이런 의미,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자, 라는 어때요? 자, 이런 요인 때문에 어때요? 가에서는 이런 요인 때문에, 나 이런 요인 때문에 건강상 유지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막 열개 있잖아요. 뭔가 면접관이 앞에 있어, 그죠? 아까 그 15분 동안 답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자, 그럼 가서 어때요?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답변해 보시오. 자, 그럼 먼저 어때요? 자, 먼저,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쳤어, 이제 면접관에. 그러면 2번 문항 답변해 보시오. 그죠? 1, 2번은 통째로 답변한 다음에 꼬리질문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문항 답변은 끝난 다음에 꼬리질문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 실제로 서울대에서 있었던 신문에서 그 상황 있잖아요. 시험 면접 상황에 가장 근사치를 가지고 근접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자, 직접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표정 관리해주고, 그죠? 제스처, 액션, 말하는 톤. 그 다음에 어떤 휴대폰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들어보고, 눈 감고 지그시 들어보고 있죠. 아, 내 대답이 좀 약간 부실했구나. 그죠? 또 하나 답변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찌됐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가 오전과 오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큰 문항 2개가 나온다. 그죠? 그런 점에서 어찌됐든 30분 답변 준비하고 15분간 여러분들이 어때요? 답변하는데, 구술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준비한 시트를, 페이퍼를 보면서만 그냥 답변하면은 면접관에 좋은 인상 주지 않겠죠?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약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그런 걸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2023학년도 인문학은 어때요? 일단 문제 큰 문항 2개, 생태계, 그죠? 환경 정책 이런 게 나왔죠? 생태계 주제가.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주름빨대, 코로나. 이때는 코로나가 이제, 뭐랄까, 좀 아무래도 끝물이었잖아요. 자, 문해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그죠? 문제 같은 경우는 오후 문제죠. 자, 뭐냐면은 이제 인본주의, 그죠? 독서, 창작, 고전, 집단지성, 어때요? 사회 집단의 자신들의 이익과 관심, 글쓰기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2023학년도 출제가 됐죠. 자, 그런 점에서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문학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있죠. 어때요? 자, 여기 봤듯이 뭐 지식, 정의, 윤리, 그죠? 자, 그 다음에 신뢰, 가치관. 주구장창 여러분들 지금까지 막 수능 국어 보면서 독서 지문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지문들이죠. 여러분들 요지 파악은 잘 하잖아요. 수능 아무튼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죠? 자, 일종의 바로 문해력을 향상세계에서 최고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이제 논술을 직접 써야 되는 거지만 이제는 어때? 이거를 논술처럼 기획을 해가지고 말로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면접관이 약간 고개를 닫아보니까 어때? 이건 좋은 답을 못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연에 응대를 하는 훈련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이고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자, 서울대학교 인문학 제시문. 자, 확실하게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유사문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죠. 11월 16일부터 시험 보기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면접 구수 50% 비중이야. 그죠? 당락은 좌우하죠. 자, 화이팅 합시다. 합격의 가능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